야, 거기 청소부. 바닥이나 잘 닦지. 눈은 어디 두고 다녀? 검은 정장을 입은 호텔 VIP 고객 차민서였습니다. 그녀의 구두 끝에 청소 카트가 살짝 스쳤다는 이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늘색 미화복, 이름표엔 강도현. 그 순간 찰싹 명품백이 허공을 가르며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물통이 뒤집히고 피가 섞인 물방울이 대리석 위로 튀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눈을 똑바로 떠. 총지배인이 달려왔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썩어 있었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청소부가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특급 호텔. 오전 10시 로비는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천장 높이 매달린 대형 샹들리에가 반짝이며 빛을 뿌렸고 하얀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환한 공간 한쪽에서 하늘색 미화복을 입은 한 남자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강도현이었습니다. 32, 이 호텔에서 일한 지 딱 6개월째였습니다. 도현은 카트에서 걸레를 꺼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젯밤 파티에서 흘린 와인 자국이 대리석 틈새까지 스며들어 있었죠. 그는 묵묵히, 천천히 얼룩 하나하나를 지워냈습니다. 옆에서 젊은 벨보이가 다가왔습니다. 도현 씨, 오늘 차민서 VIP 온다는 거 들었어요? 벨보이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에휴, 또 난리 나겠네요. 저번 주에도 프런트 직원 한 명 울리고 갔잖아요. 벨보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걸레질을 이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로비 입구에서 들려왔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차민서였습니다. 38살, 이 호텔 최상위 VIP 고객. 그녀는 명품 선글라스를 낀 채 성큼성큼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손엔 이번 시즌 신상 핸드백이 들려 있었죠. 프런트 직원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민서 고객님.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약 내역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예약하신 스위트룸이 현재 청소 중이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차민서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시나 보죠? 내가 이 호텔에 얼마를 쓰는데 지금 청소 중이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젊은 여직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차민서 고객님, 제가 총지배인 이재훈입니다. 40대 후반, 이 호텔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최상의 객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훈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프런트 직원을 향해선 눈빛으로 압박을 주었죠. 차민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휴, 이 호텔 수준이 이래요?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덜컹. 도연의 청소 카트 바퀴가 차민서의 하이힐 뒤축에 살짝 스쳤습니다. 작은 접촉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민서의 몸이 휙 돌아섰습니다. 뭐야?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있는 도연에게 꽂혔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걸레를 들고 무릎 꿇은 자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차민서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바닥에 인간이 왜 기어다녀? 눈 달렸으면 보고 다니지.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차민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심.
지금 나한테 말 대답하는 거야? 청소부 주제에. 그녀가 핸드백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총지배인 이재훈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십시오. 제가. 비켜요. 차민서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찰싹 명품 핸드백이 도연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입술이 찢어지며 피가 튀었습니다. 청소 카트에 물통이 쏟아지며 바닥에 물이 흩뿌려졌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이 끊어져 바닥으로 날아갔습니다. 또각하고 플라스틱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이 쓰러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몸이 흔들렸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 카메라를 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민서가 비웃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눈을 똑바로 떠. 네가 뭔데 나랑 눈을 마주쳐? 도연의 입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벨보이가 한 발짝 다가서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VIP라. 보안 요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총지배인 이재훈이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연이 아니라 차민서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명찰을 주워들었습니다. 강도연. 파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도연이 명찰을 주머니에 넣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썩었나? 햇살은 여전히 밝았지만 로비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엔 피와 물이 섞여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로비를 떠나 지하 직원 휴게실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손님들이 다니는 화려한 위층과는 너무나 달랐죠. 휴게실 문을 열자 낡은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도연은 구석에 있는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왼쪽 입술이 터져서 피가 계속 흘러내렸고 뺨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하늘색 미화복 기세는 핏자국이 번져 있었죠. 도연이 수도가로 가서 찬물에 손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처 부위를 닦아냈습니다. 따끔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 씨 같은 미화팀 직원인 50대 중반의 김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병원가요? 지금 당장. 김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무슨 소리예요? 입술이 저렇게 찢어졌는데. 김아주머니가 핸드백에서 구급밴드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휴게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도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도연 씨, 지금 즉시 총지배인실로 올라오세요.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총지배인 이재훈의 비서였죠. 도연이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어디 가요?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도연은 얼굴도 제대로 닦지 못한 채 다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김아주머니는 불안한 얼굴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총지배인실은 호텔 3층에 있었습니다. 도연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딱딱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재훈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엔 인사팀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이재훈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도연 씨, 오늘 일 안타깝네요. 안타깝다는 말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호텔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차민서 고객님은 저희 최상위 VIP시거든요.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폭행당한 건 저입니다. 이재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폭행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실수로 접촉이 있었던 거고. 제 얼굴을 보십시오. 도연이 부은 얼굴을 똑바로 들었습니다. 이재훈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인데.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조용히요? 네. 사과문 한 장만 쓰세요. 그럼 이번 달 급여의 위로금 명목으로 조금 더 얹어드릴게요. 도연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조금씩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사과문은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당연히 차민서 고객님께 드리는 거죠. 당신이 먼저 부주의하게 카트를 밀었으니 제가 때린 게 아니라 맞았는데 제가 사과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인사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강도연 씨, 현실을 봅시다. 차민서 고객 한 분이 1년에 쓰는 돈이 당신 월급 몇 년치예요? 호텔 경영이 그런 겁니다. 도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자신이 믿고 이 자리에 앉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재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CCTV 영상도 삭제 처리될 겁니다. 그러니 당신도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증거까지 없애려 하는구나. 그 순간 복도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보안팀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총지배인님, 왜 그래요, 지금? 그게 CCTV 영상이요. 삭제했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보안팀장이 땀을 닦았습니다. 시스템에 삭제 권한 없음이라고 떠요. IT 담당자한테 확인했더니 6개월 전에 설치된 자동 백업 프로그램 때문이래요. 이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6개월 전? 그게 무슨? 건물주 측에서 직접 지시해서 설치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영상이 자동으로 외부 서버에 백업되고 삭제 권한은 건물주에게만 있대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재훈이 보안팀장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당장 건물주 측 자산관리팀한테 연락해요. 영상 삭제 요청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보안팀장이 급히 나갔습니다. 이재훈이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만 들어가 보세요.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도연이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려는데 복도에서 또 소란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안 잘랐어요? 차민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이 복도로 나가자 차민서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청소부요. 지금 당장 해고 안 시키면 제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민서가 전화를 끊고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 얼굴 좀 봐. 꼴불견이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의 눈빛 속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실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대체 뭘 지키고 있었던 걸까?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차민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보안실 컴퓨터 화면에는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영상 백업 완료. 외부 서버 전송 완료.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지하 1층 보안실. 6대의 모니터 앞에 보안팀장과 IT 담당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오전에 일어난 로비 폭행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차민서가 핸드백을 휘두르는 순간 도연의 얼굴이 돌아가는 장면, 피가 튀고 명찰이 떨어지는 모습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면 클릭. 화면에 경고창이 떴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삭제할 수 없습니다. 빨간 글씨였습니다. 이게 대체 왜 이래요? 보안팀장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클릭. 하지만 똑같은 메시지만 반복됐습니다. IT 담당자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시스템 로그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주 권한 보호 설정 2024년 8월 15일 적용. IT 담당자가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 전이네요. 이거 누가 설치한 거예요? 보안팀장이 기록을 뒤적였습니다. 작년 8월 건물주 측 자산관리팀에서 직접 지시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때 우리 호텔 운영권 넘어올 때잖아요. 혼란스러울 때라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됐나 봐요. IT 담당자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가 또 있어요? 영상이 자동으로 외부 서버에 백업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요. 뭐라고요? 보안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에는 작은 아이콘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백업 진행 중, 외부 서버 전송 완료 99.8%. 지금 이 영상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암호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어요. 끊을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시도는 해볼게요. IT 담당자가 급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전송 완료. 백업 저장 완료.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요. 보안팀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보안팀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보안실입니다. 삭제는 됐습니까? 총지배인 이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지금 차민서 고객 측에서 계속 전화 오는데 시스템 권한 문제로 저희가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영상이 이미 외부 서버로 백업됐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주 측 자산관리팀한테 연락했어요? 지금 연락 중입니다. 빨리 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보안팀장이 주소록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이사 오수경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루루, 또루루. 여보세요, 오수경 이사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차분하고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랜드 서울 호텔 보안팀장입니다. 긴급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가요? 오늘 오전에 발생한 사건 영상을 삭제해야 하는데 시스템이 건물주 권한으로 보호되어 있어서요. 삭제 권한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그게 고객과 직원 간의 사소한 접촉 사고입니다. CCTV 영상을 삭제해야 할 만큼 사소한 사건인가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보안팀장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VIP 고객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요. 영상을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겠습니다. 하지만 보내주시면 30분 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보안팀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IT 담당자를 봤습니다. 어떡하죠? 보낼 수밖에 없죠. 저분이 건물주 측 실무 책임자예요. 보안팀장이 한숨을 쉬며 영상 파일을 첨부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편 호텔 6층 스위트룸. 차민서는 소파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그 영상 꼭 없애야 해요. 어떻게든요. 고객님, 진정하세요. 호텔 측에서 처리할 겁니다. 처리가 안 되면 어떡해요? 만약에 그게 인터넷에라도 퍼지면. 차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호텔 법무팀하고 이미 연락했으니까요. 제 회사 이미지도 있고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차민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내가 그냥 참을 걸 그랬나?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청소부 주제에 눈을 똑바로 뜨고 있으니까.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그 시각 직원 식당.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미화팀, 주방팀, 객실팀 직원들이 335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괜찮대요? 입술 많이 다쳤던데 병원은 갔으려나? 총지배인이 불렀다던데 무슨 얘기 나눴을까? 뻔하죠. 조용히 넘어가라고 했겠죠. 한 직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무슨 수로 상대가 VIP인데.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사람을 때렸는데. 식당 안이 무거운 분위기에 잠겼습니다. 그때 구석 테이블에서 조용히 식사하던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은 얼굴로 식판을 들고 퇴식구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로 나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특정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CCTV 백업 시스템 관리자, 접속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로그인 성공. 영상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2025년 2월 16일 오전 10시 23분 로비 1층 백업 완료. 도연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확인할 시간이군. 그날 저녁 오후 6시. 차민서는 스위트룸 침대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기자님 잘 지내셨죠? 전화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민서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요즘 특급 호텔 쪽 취재 관심 있으세요? 차민서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특급 호텔이요? 무슨 이슈라도 있나요? 그랜드 서울 호텔이요. 위생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투숙하는데 직원들 관리가 엉망이에요. 오,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차민서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청소 상태도 별로고 직원들 태도도 불친절하고요. 다른 손님들도 다들 불만이 많던데 한번 취재해보시면 기사감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감사해요, 기자님. 나중에 식사 한번 해요. 통화를 끄는 차민서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넣어야 정신을 차리지. 그녀는 거울 앞으로 가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로비로 내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차민서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로비엔 체크인하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 비즈니스맨들, 커플들.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차민서는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복도 쪽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늘색 미화복을 입은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로비 한쪽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차민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안 잘랐어. 그녀가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아침에 나한테 무례하게 군 그 청소부 말이에요. 아직도 여기서 일하고 있잖아요.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가 인사팀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문의는 무슨? 지금 당장 저 사람 부르세요. 차민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어쩔 수 없이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로비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입술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뺨엔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차민서가 팔짱을 끼고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고개 들어봐요. 고개 들라고요.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민서가 비웃었습니다. 그 얼굴로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손님들 보기 민망하게.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 손님 하나가 일행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저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쉬, 괜히 끼어들지 마. 저 사람 VIP인가 봐. 일행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차민서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내가 때린 게 그렇게 억울해요? 눈빛 좀 봐. 지금 나한테 불만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사과는 안 하고 그렇게 서 있기만 해요?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당연하죠. 당신이 카트를 조심히 밀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총지배인 이재훈이 급히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십시오. 제가 총지배인이시죠? 저 직원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해고 안 시켰어요? 그건 아직 절차요? 손님 때린 직원을 절차 운운하면서 그냥 두고 있다고요? 차민서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재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왜 자극을 하냐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눈빛을 똑바로 받아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생각이 없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민서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 호텔에 필요 없어요. 아니, 어디서든 필요 없을 거예요. 그녀의 말이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로비 입구 쪽에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회전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4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 모두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로비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프런트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분들 누구예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뭔가 중요한 사람들 같은데요. 정장 차림의 일행이 로비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여자는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단발머리에 뿔테 안경을 낀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자산관리이사 오수경이었습니다. 그녀가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오수경이 일행을 이끌고 도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차민서가 오수경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하지만 오수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민서를 스쳐 지나쳐 도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샹들리에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표님, 지금 뭐라고 했지?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총지배인 이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차민서는 굳은 표정으로 오수경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오수경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차민서를 봤습니다. 건물주이십니다. 이 호텔 건물의 실소유주. 차민서의 핸드백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명품 가방이 대리석 위를 굴러갔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분노도 만족감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로비에 흐르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수경의 말이 공간 전체를 채웠습니다. 건물주이십니다. 이 호텔 건물의 실소유주.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건물주라고 저 청소부가. 말도 안 돼.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차민서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백도 줍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죠. 오수경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강도연 대표님은 이 건물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을 차민서 쪽으로 돌렸습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화면에는 건물 소유권 내역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소유자 강도연. 지분율 100%. 차민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뒤로 비틀거렸고 뒤에 있던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총지배인 이재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네, 대표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늘색 미화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부은 입술, 멍든 뺨.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수경이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입으신 게 편찮으시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겠습니까?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대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옷이 제가 6개월 동안 입었던 옷입니다. 지금 벗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수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몸을 돌려 로비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강도연 대표님이십니다. 이 건물과 부지의 실소유주이시며 지난 6,
2개월 동안 현장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미화 직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로비가 술렁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청소부로 일했다고. 왜 그런 짓을? 프런트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벨보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현 씨가 건물주였다고. 그는 6개월 동안 함께 밥을 먹고 농담을 주고받았던 동료를 떠올렸습니다. 객실팀 직원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번에 같이 야근했을 때 라면 끓여주셨잖아. 한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도현은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거짓말을 한 점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건물이, 이 호텔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요. 그가 천천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화장실을 닦았고 쓰레기를 치웠고 로비 바닥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청소부라는 이유로 맞았습니다. 도연이 부은 얼굴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장을 입고 대표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다면 그분은 저를 때리셨을까요? 차민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호텔은 VIP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증거를 지우려 했고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총지배인 이재훈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제가 믿고 맡긴 이 조직이 이렇게까지 썩어 있었다는 충격이에요. 로비가 조용했습니다. 도연이 차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청소부 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소부는 때려도 되지만 대표는 때리면 안 된다는 뜻이었죠. 저는 차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도연이 조용히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하셨으니까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도연이 주머니에서 명찰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바닥에 떨어졌던 그 명찰이었습니다. 강도현. 그는 명찰을 가슴에 다시 달았습니다. 저는 청소부였을 때도 강도현이었고 지금도 강도현입니다. 옷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수경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도현이 총지배인을 봤습니다. 이재훈 총지배인님. 네네, 대표님. 이재훈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VIP 한 명이 직원 월급 몇 년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정확히 생각하셨습니다. 이 호텔이 돈을 어떻게 보는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를요. 이재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현이 로비에 모인 직원들을 다시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미화복을 벗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유니폼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6개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대우받는지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미화복을 벗은 도연은 안에 입고 있던 흰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오수경이 준비해온 재킷을 건넸습니다. 도연이 재킷을 걸쳤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이 호텔은 달라질 겁니다. 사람이 먼저인 호텔로요. 로비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고 일부 손님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차민서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오수경과 일행이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도연이 로비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환한 햇살이 여전히 샹들리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도현과 오수경 일행은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믿어지세요?
청소부가 건물주였다니. 6개월 동안 속이고 있었다는 게 더 놀라워요.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프런트 직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총지배인님 표정 봤어? 완전히 끝난 것 같던데. 벨보이는 멍하니 엘리베이터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아니 대표님이 6개월 동안 우리 곁에 계셨구나. 그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야근하며 컵라면을 먹었던 날. 새벽 출근길에 커피를 나눠 마시던 날. 손님에게 혼났을 때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던 모습. 형님이었구나. 벨보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객실팀 김아주머니는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랑 똑같이 새벽부터 일하셨다니 건물 주면서도. 옆에 있던 동료가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럼 오늘 그 끔찍한 일도 다 보신 거네요. 김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편 차민서는 여전히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건물주를 때렸다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명품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시간 전 그 가방으로 도연의 얼굴을 후려쳤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총지배인 이재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십니까? 차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번져 있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내가 건물주를 때렸다고요. 진정하십시오. 진정이요? 지금 내 인생이 끝날 판인데. 차민서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쳐다봤습니다. 이재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객실로 올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민서는 휘청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주워들고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재훈은 그녀를 배웅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힘이 풀렸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인사발령 문서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온 지 3년. 그동안 VIP를 위해, 호텔 매출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눈감아왔던가. 나는 옳은 일을 한 건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오수경이 들어왔습니다. 총지배인님,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이재훈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오수경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건물 소유권 및 운영 계약서 사본입니다. 확인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이재훈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건물 등기 부등본이 있었습니다. 소유자 강도연. 취득일 2024년 2월 15일. 작년 2월에. 네. 대표님께서 이 건물을 매입하신 후 6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현장에 직접 투입되셨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 호텔 운영사는 몰랐다는 겁니까? 오수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은 법인 대 법인으로 진행됐고 대표님께서 직접 현장에 계신다는 사실은 저를 포함한 극소수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대표님께서는 건물을 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싶다고요. 사람을요? 대표님은 보고서로 올라오는 숫자들이 진실을 담고 있는지 의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하신 거죠. 이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오늘 일도 모두 보셨습니다. CCTV로도 보셨고 직접 당하기도 하셨죠. 오수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총지배인님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피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강 대표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가해자에게 사과하셨습니까? 이재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수경이 일어섰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긴급 경영회의가 있을 겁니다. 운영사 임원 전원 참석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수경이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참고로 대표님께서는 복수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개혁을 원하십니다.
이 호텔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요. 그녀가 문을 나갔습니다. 이재호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손님도 직원도 모두 소중히 대하겠다던 다짐. 하지만 언제부턴가 숫자에 밀려, 매출에 밀려, VIP에 밀려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직원 휴게실, 미화팀, 객실팀, 주방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일 진짜 대박이었어요. 저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도현 씨가 건물 주셨다니. 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랑 똑같이 새벽 5시에 출근하셨잖아요. 비 오는 날엔 우산도 같이 쓰시고. 벨보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 힘들 때마다 응원해 주셨어요. 힘내요. 우리 다 같이 버텨봅시다라고. 한 직원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요? 대표님께서 직접 겪으셨으니까요. 그러게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희망이 섞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최상층 사무실. 도연은 넓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은 입술은 여전히 아팠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오수경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내일 회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연이 돌아섰습니다. 오 이사님,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6개월 동안 숨기고 이렇게 드러낸 건 말입니다. 오수경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진실을 보셨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군요. 네. 진짜 시작입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밤하늘 아래 호텔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그 빛의 의미는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전 6시. 차민서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끊임없이 울려댔기 때문이었죠. 띠링, 띠링, 띠링. 문자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민서야, 너 기사 봤어? 언니, 이거 진짜 언니 맞아. 차민서 씨, 긴급 연락 바랍니다. 차민서가 손가락을 떨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그랜드 서울 호텔 VIP 갑질. 2위. 명품백 폭행 사건. 3위. 차민서 폭행 영상. 아, 안 돼.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특급 호텔 로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행 사건. 기사 제목 아래엔 어제 로비 CCTV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차민서가 명품백으로 도연의 얼굴을 후려치는 장면. 피가 튀고 명찰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벌써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청소부라고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저 VIP 고객 신상 공개해야 합니다. 명품으로 사람 얼굴을 때리다니 인간성이 바닥이네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차민서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녀가 다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당한 폭행 6개월간 신분 숨기고 현장 근무. VIP 특권 논란, 호텔업계 전반 확산될 듯. 차민서, 대기업 임원 출신 SNS 계정 비공개 전환.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을 그녀의 사건이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차민서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어.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대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차이사. 전화 너머로 고함이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로 나와요. 대표님, 저는 우리 회사 주가가 오전 장 시작하자마자 폭락했어요. 당신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는 나중에 하고. 일단 나와서 대책 회의부터 하자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차민서는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한편 그랜드 서울 호텔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은 아침부터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네, 그랜드 서울 호텔입니다. 거기 VIP가 사람 때리는 호텔 맞죠? 예약 취소하려고요. 고객님, 저희가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취소해 주세요.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바로 옆 직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고객님, 취소 수수료가. 수수료요? 사람 얼굴 때리는 걸 묵인한 호텔이 지금 수수료 타령입니까? 아닙니다, 고객님. 제 말은 취소 처리해 주세요. 다신 안 갑니다, 그런 곳. 또 한 통의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프런트 팀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예약 취소가 30건 넘었어요. 이번 주말 예약도 절반 이상 취소됐고요. 객실팀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호텔 정문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취재진들이 로비로 들어오려 했고 보안 요원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취재 목적으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 허가 없이는 출입이.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어제 사건에 대해 호텔 측 입장을 들어야죠. 기자들과 보안 요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총지배인 이재호는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완전히 난리가 났군. 그의 책상 위엔 운영사 본사에서 온 긴급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긴급대책회의 소집 금일 오전 10시. 인사팀장이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총지배인님, 본사에서 법무팀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알았어요. 회의실로 안내해요. 그리고 언론 대응 어떻게 할까요? 이재훈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일단은 노 코멘트로 가고 대표님 지시를 기다려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나가고 이재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정문 앞엔 방송사 중계차까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커질 줄은. 그는 어제 자신이 도연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VIP 한 명이 내 월급 몇 년치야. 이제 그 VIP 한 명 때문에 호텔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전 9시 차민서의 회사 회의실. 대표와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이 시간까지 6% 하락했습니다. 재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이미지 때문에 계약 재검토하겠다고요. 영업팀장도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앉은 차민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차 이사, 당신 변호사 선임했어요? 네, 어제 연락했습니다. 합의 가능성은? 아직 상대 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이거 제대로 수습 안 되면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전체가 망합니다. 차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는 우리한테 할 게 아니라 피해자한테 해야죠. 대표가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그랜드 서울 호텔 건물주한테 연락해서 무릎 꿇고 빌어요.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당신 이사직은 물론이고 우리 회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차민서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자신이 도연을 때리는 장면. 청소부 주제에 눈을 똑바로 떠. 영상 속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나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그랜드 서울 호텔 오수경 이사였습니다. 차민서 씨, 오늘 오후 3시 호텔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차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봤습니다. 나는 뭐라고 사과해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요. 오전 10시 그랜드 서울 호텔 대회의실. 긴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싸고 15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운영사 대표, 총지배인 이재훈, 각 부서 팀장들, 그리고 법무팀.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도현이 오수경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부은 입술과 멍든 뺨이 선명했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다. 운영사 대표가 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도현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회의 진행하시죠. 그가 상석에 앉자 모두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누군가를 문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 호텔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걸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수경이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직원 보호 및 인권 정책 개선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도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이 호텔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봤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 손님의 무례함을 참아내는 모습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를요. 이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번째, 직원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도현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앞으로 이 호텔에선 고객의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 즉시 출입이 금지됩니다. 대표님, 그런데 그게... 영업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VIP 고객을 잃게 되면 매출에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현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묻겠습니다. 직원의 존엄과 호텔 매출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영업팀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생긴 상처는 돈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현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CCTV 영상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모든 영상은 실시간으로 외부 서버에 백업되고 삭제 권한은 건물주에게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증거인멸은 불가능합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도 더 안전한 방식입니다. 세 번째, VIP 등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 말에 운영사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 그건 너무... VIP는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정해져야 합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VIP 혜택은 누적 이용 금액이 아니라 호텔 이용 매너와 직원 존중도를 함께 평가해서 부여하겠습니다. 그럼 기존 VIP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평가합니다. 돈은 많이 썼지만 직원들을 함부로 대한 고객은 VIP 자격을 박탈합니다. 회의실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도현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네 번째, 직원 고충 처리 시스템을 신설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모든 신고는 저에게 직접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경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기존엔 총지배인이나 팀장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신고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됩니다. 도현이 자료를 덮었습니다. 이상 4가지가 핵심 개선 사항입니다. 운영사와의 계약서도 이 내용을 반영해서 제작성하겠습니다. 운영사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영사를 찾겠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팽팽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본 직원들의 노력, 그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도현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회의실을 나가려는데 총지배인 이재훈이 일어섰습니다. 대표님. 도현이 돌아봤습니다. 이재훈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호텔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사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을 지켜야 할 제 위치에서 오히려 외면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청소부로 계실 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잘못입니다. 이재훈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직서였습니다. 이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도연이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재훈 총지배인님. 네, 대표님. 사직서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대신 바뀌십시오. 지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 호텔을 이끌어 주십시오. 직원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총지배인으로요. 대표님, 당신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방향이 잘못됐을 뿐이죠. 이제 바로잡을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다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도연이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오수경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총지배인을 그대로 두시는 게. 도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으면 변화도 없죠. 하지만 저 역시 6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건 쉽지만 사람을 믿고 기다리는 건 어렵다는 거요. 오수경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이사님. 네, 대표님. 오후 3시에 차민서 씨가 온다고 하셨죠? 네. 문자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도연의 얼굴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오후 2시 50분. 차민서는 그랜드 서울 호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화장을 두껍게 했지만 창백한 안색은 가리기 힘들었습니다. 할 수 있어 사과하면 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머릿속으론 계속 어제 그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자신이 도연을 때렸던 순간. 청소부 주제에. 자신이 내뱉었던 그 말. 나는 왜 그랬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D-.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오수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민서 씨 오셨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민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오수경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차민서가 뒤따라갔습니다. 복도 끝, 넓은 유리문 앞에 멈췄습니다. 강도연 대표이사실. 문패가 보였습니다. 오수경이 노크했습니다. 똑똑. 대표님, 차민서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수경이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창가 쪽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의 상처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부은 입술, 멍든 뺨. 모두 이틀 전 차민서가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차민서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앉으세요. 도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차민서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 떨렸습니다. 오수경이 물 한 잔을 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습니다. 도연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정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차민서가 눈물을 참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때렸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단지 청소부라는 이유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차민서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번져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처음부터 복수하려고 하신 건가요? 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그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확인이요? 도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요? 돈이 있으면 정말 달라지는지, 지위가 높으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지, 그걸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차민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 대상이었던 건가요? 도현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저는 확인만 했을 뿐입니다. 선택이요? 네. 당신 앞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는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차민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선택했습니다. 제가 청소부라고, 낮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사람도 살 수 있다고, 존중도 사지 않아도 된다고. 도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차민서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이었는지 알겠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존엄을 깔아뭉갤 수 있다고 생각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대표님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도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차민서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용서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변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해야죠. 차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변하겠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도현이 일어섰습니다. 차민서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다. 대표님, 대신 당신이 정말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차민서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뒤돌아봤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6개월 동안 정말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도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진실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차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 진실의 일부가 되어버렸네요. 가장 추한 부분으로요. 그녀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현은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수경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정말 법적 조치를 안 하시는 겁니까?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죠. 그래도 저는 6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요. 그 기회를 주는 게 진짜 품격 아닐까요? 오수경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대표님다우십니다. 그날 저녁 지하 주차장. 차민서는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나는 변할 수 있을까? 그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명함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전에 누군가에게 받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차민서는 그 명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빛은 멀어지며 점점 작아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희망처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8시 그랜드 서울 호텔 로비. 햇살이 샹들리에를 통과해 대리석 바닥을 비췄습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프런트 직원들의 얼굴에 여유가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어서 오세요. 직원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미화 직원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던 중년 남성 손님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얼굴을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직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대우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벨보이가 손님의 짐을 옮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객실팀 김아주머니는 복도를 걸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늘 기분 좋으시네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직원 교육하신대. 아,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 말씀이시죠? 맞아. 직접 하신다니까 기대되네. 오전 10시 직원 교육장. 20명의 신입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의 상처는 이제 많이 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도연입니다. 도연이 앞에 섰습니다. 신입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도연이 손짓했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한 젊은 여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고객 만족입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연이 교육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신입 직원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 호텔은 고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존중받지 못하면 진심 어린 서비스도 나올 수 없습니다. 도연이 화면을 켰습니다. 직원 인권 보호 헌장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폭언이나 폭행을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신고는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보복이나 불이익은 절대 없습니다. 셋째,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호텔을 바꿉니다. 불합리한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신입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정말 VIP 손님이 직원에게 화를 내도 괜찮은 건가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VIP는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정해지는 거죠. 그가 자신의 뺨을 가리켰습니다. 이 상처 보이십니까? 신입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미화 직원으로 일할 때 손님에게 맞았습니다. 청소부라는 이유로요. 교육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한 신입 직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권리니까요. 교육이 끝나고 도연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총지배인 이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난주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훈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도연이 펼쳐봤습니다. 직원 만족도 87%. 일주일 전보다 40%가 올랐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재훈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고객 만족도도 올랐습니다. 얼마나요? 15%입니다. 직원들이 웃으니까 손님들도 기분이 좋아지나 봅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먼저면 모든 게 따라옵니다. 네.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재훈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에서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중년 여성이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호텔이 그 유명한 곳 맞나요? 건물주가 직접 청소하셨다는. 네, 맞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와, 그래서 왔어요. 이런 호텔에서 묵고 싶었거든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요. 프런트 직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로비 한쪽 화분으로 걸어갔습니다.
물 뿌리개를 들고 직접 물을 줬습니다. 벨보이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제가 할게요.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가끔 하고 싶어서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형님 아니 대표님. 벨보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변한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변하게 해줬어요. 도연이 화분에 물을 다 주고 일어섰습니다. 햇살이 로비 가운데를 비췄습니다. 일주일 전 피와 물이 흩어졌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빛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 도연은 주머니에서 명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떨어졌던 그 명찰. 강도연. 그는 그것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명찰도 함께 달았습니다. 대표이사 강도연. 두 개의 명찰이 나란히 빛났습니다. 오수경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오후 일정 확인하셨습니까? 네. 직원 간담회죠? 맞습니다. 각 부서 대표들이 모입니다. 좋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뒤를 직원들이 지나갔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로비 한쪽 커피숍에 앉아있던 손님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호텔 분위기 참 좋네. 직원들이 정말 행복해 보여. 동행한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호텔 처음이야. 다음에 또 와야겠어. 저녁 6시, 도연은 다시 로비에 섰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손엔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분 옆 바닥에 물이 조금 흘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손님이 놀라 멈췄습니다. 저기 대표님 아니신가요? 도연이 얼굴을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직접? 일주일 전까지 제 일이었거든요. 가끔은 이렇게 해야 잊지 않을 것 같아서요. 손님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바닥을 다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로비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환한 햇살, 오가는 사람들, 웃는 직원들. 같은 공간이었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도연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권력은 빼앗을 수 있어도 품격은 선택이다. 그는 걸레를 카트에 놓고 천천히 출구로 향했습니다. 회전문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봤습니다. 로비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석양이 샹들리에를 통과하며 만든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청소하는 사람, 짐을 나르는 사람, 체크인하는 사람.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석양을 향해, 새로운 내일을 향해,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세상을 향해.